6번 스나이더가 제시한 스포츠 사회화의 전이 조건이 아닌 것은 아닌에 표시를 해주시고요. 스포츠 사회화의 전이 조건에도 밑줄을 쳐주세요. 7단원 스포츠와 사회화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스포츠 사회화의 전이 조건으로는 스포츠 참가 정도, 스포츠 참가의 자발성 여부, 스포츠 참가자의 개인적 사회적 특성, 사회화 주관자의 위신 및 위력, 사회적 상호작용의 형태로 총 5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참가의 가치, 가치는 없었죠. 1번이 바로 정답이고요. 2번 참가의 정도, 스포츠 참가의 정도라고 해서 맞는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3번 참가의 자발성 여부, 스포츠 참가의 자발성 여부도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동그라미 4번 사회화 주관자의 위신과 위력 맞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은 보기는 참가의 개인적 사회적 특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형태였습니다. 스포츠 사회화의 전이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동그라미 1번 참가의 가치입니다. 6번의 정답은 1번으로 쉬운 문제였습니다. 스포츠 사회화의 전이 조건, 제목도 알고 계시고 각각에 해당하는 설명까지 매칭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기는 버렐과 로이의 스포츠 미디어를 통해 충족할 수 있는 욕구에 관한 설명이다. 기억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스포츠 미디어를 통해 충족할 수 있는 욕구에 밑줄을 쳐주세요. 질문에 스포츠 미디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니까 5단원 스포츠와 미디어에 해당하는 내용인 건 아실 거고요. 스포츠와 매스미디어 이론에서 개인차 이론이 있었는데요. 개인차 이론에서는 매스미디어가 해결해주는 욕구 4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출제된 쉬운 문제이고요. 매스미디어가 해결해주는 욕구로는 인지적 욕구, 정의적 욕구, 도피적 욕구, 통합적 욕구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욕구는 스포츠 경기의 결과, 선수와 팀에 대한 통계적 지식을 제공해준다. 스포츠에 대한 지식이나 경기 결과 및 선수와 팀에 대한 통계적 지식을 제공해주는 건 인지적 욕구였죠. 기억은 인지적이고요. 니은 욕구, 스포츠에 대한 흥미와 흥분을 제공해준다. 스포츠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제공해주는 건 정의적 욕구였습니다. 니은은 정의적 욕구고요. 실제 시험 때는 빠르게 문제를 푸셔야 되기 때문에 기억이 인지적 욕구인 걸 아셨으면 보기 1, 2, 3, 4번 중에 1번과 3번을 지우시고 2번과 4번 중에 고민하시면 되고요. 니은이 정의적 욕구인 걸 아셨으면 바로 4번을 고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니까 디귿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회 집단과 경험을 공유하게 하며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한다. 다른 사회 집단과 우호관계를 도모하고 사회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은 통합적 욕구였습니다. 디귿은 통합적으로 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배운 내용 그대로 단순하게 출제된 문제로 7번 문제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8번 보기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기억, 국민의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를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니은, 선수 개인의 사생활을 중심으로 대중을 자극하고 호기심에 호소하는 흥미 위주의 스포츠 관련 보도를 지칭한다. 둘 다 쉽게 맞추셨겠지만 조금 더 쉬운 부분이 니은이죠. 니은은 옐로우 저널리즘으로 명확하게 알고 계실 거고요. 기업 또한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시청하는 권리다 보니까 독점 중계권이 아니라 보편적 접근권입니다. 기억은 보편적 접근권, 니은은 옐로우 저널리즘으로 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문제는 5단원 스포츠와 미디어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보편적 접근권 같은 경우에는 2017년 8번 문제에 나왔던 개념입니다. 2017년 스포츠 사회학 8번 문제에서도 보편적 접근권은 스포츠 컨텐츠의 보편화를 위한 미디어 정책이었죠. 기억과 니은의 개념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8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프로스포츠의 제도는 프로스포츠의 밑줄을 쳐주세요. 프로스포츠란 단어가 나오는 걸 보니까 3단원 스포츠와 경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프로스포츠 구단이 소속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구단에게 해당 선수를 양도받을 의향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묻는 제도이다. 기량이 떨어지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한 선수를 방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첫 번째 줄에 계약 해지에 밑줄 쳐주시고요. 맨 마지막 줄에 방출 수단에 밑줄을 쳐주세요. 정답은 2번 웨이버 조항입니다.
웨이버 조항은 구단에서 선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걸 의미했죠. 그러다 보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웨이버 조항이었습니다. 나머지 보기에 있는 보류 조항이나 선수 대리인, 자유 계약도 본문 내용에서 개념 명확하게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스포츠 일탈의 순기능에 관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탈의 밑줄 쳐주시고 순기능의 밑줄을 쳐주세요. 1번 문제와 동일하게 순기능과 역기능을 구분하는 문제이고요. 내용을 혹시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순기능은 긍정적인 표현을 고르시면 되고요. 역기능은 부정적인 표현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의 표현을 보겠습니다. 1번 승부조작 사례를 보고 많은 선수들이 경각심을 갖는다. 경각심을 갖는다에 밑줄 쳐주시고요. 경각심을 갖는 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 순기능이고요. 2번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허용된 주먹 다짐은 잠재된 공격성을 해소시켜준다. 공격성을 해소시켜주는 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 순기능이고요. 스포츠에서 선수들의 약물 복용이 지속되면 경기의 공정성이 훼손된다. 공정성이 훼손되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이죠. 바로 3번이 역기능이고요. 4번 높이뛰기에서 배면뛰기 기술의 창안은 기록 경신에 기여하고 있다. 기록 경신에 기여하는 건 좋은 부분이죠. 순기능입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4번은 순기능이고요. 동그라미 3번이 역기능으로 1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순기능과 역기능을 구분하는 문제는 스포츠 사회학의 대표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이 문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인지 역기능인지를 구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동그라미 4번 같은 걸 보셨을 때 높이뛰기에서 배면뛰기 기술의 창안이 기록 경신에 과연 기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록 경신에 기여하고 있다는 표현 자체가 긍정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순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표현의 옳고 그름이 아닌 순기능과 역기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